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품바의 고장인 음성군. 음성군에 들어오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앙증맞기도 한 품바 조형물이 먼저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런 품바 상징물 못지않게 유명세를 타면서 지역 주민들은 물론 외지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곳 중 한 곳이 바로 음성 전통시장입니다. 모처럼 찾은 8월의 음성 전통시장. 요즘 무더위를 이길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 눈길을 끕니다. 그 가운데 전통시장과는 다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신기한 상품을 만났습니다. 이야, 이거 살아있네. 높이가 한 20cm 정도 될까 말까한 자그마한 유리병 속에 담긴 것은 다름 아닌 열대 관상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사가 먼저 나옵니다.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이름이 뭐예요? 베타라는 물고기고요.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데서 사실 사는 애들이에요. 베타. 네. 이름이 베타? 네, 베타라고. 근데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네. 이거 이름이 베타라 했는데 그럼 태국에서 배 타고 온 거예요? 아니, 비행기 타고 해요. 야, 역시.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희 건우 씨 잘하시네요. 그럴 때는 바로 사과하는 게 문화인의 예절이죠. 베타라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고 지금 굉장히 보니까 화려한데 어느 정도 얘들은 관상용인가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살아가는지 살 수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한데. 얘네는 이제 일단은 수명은 2년, 기본 2년이라 말씀드리고 이제 잘 키우시는 분들 3년 정도 키우시거든요. 그런데 장점이 산소기가 필요 없어요. 어머. 산소기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얘네가 숨 쉬고 싶을 때 수면 위로 올라서 숨 쉬고 어항도 큰 거 해줄 필요 없이 이 정도 통해서 살 수 있는 애들이라 가지고 뭐 다른 부재료가 필요 없어서 키우긴 되게 편하죠. 네. 그러면 얘들 나름대로 원룸이네요, 원룸. 네, 그냥 원룸이에요. 얘네는 같이 키울 수가 없고 한 마리씩 키워야 돼요. 아, 왜? 그럼 같이 키우면 뭔 키우면은 이제 서로 잘 보이고 싶어서 꼬리를 다 뜯어 먹어요. 어머나, 네. 이야, 우리나라 여자들하고 똑같아. 이게 그 열대어 베타라는 물고기인데요. 굉장히 예쁘죠, 그죠? 굉장히 화려한데, 그 수명은 한 2년 정도 된대요, 평균. 2년 정도 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예민한가 봐요, 저처럼. 그래서 이 하나에 이제 보통 한 마리 정도만 키우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같이 이렇게 하나에 이제 한 공간에 두 마리를 이렇게 넣어 놓으면 막 이렇게 꼬리 같은 데는 막 이렇게 물어뜯고 이렇게 그런데요. 그래서, 암컷끼리는 또 괜찮은데, 또 하여튼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는 되게 좀 예민한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산소기도 따로 필요 없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키우기도 편하고.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베타라는 열대관상어. 그 색도 종류도 다양합니다. 요즘은 강아지, 고양이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리고 대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 분들은 한 마리씩 가져가서 이제 아침마다 밥도 주면서 얘네도 이제 사람도 잘 따라요. 잘해주면. 네. 손 넣어서 놀아줄 수도 있고. 아, 손가락 넣어서 놀아주는 거예요? 네, 얘네가 사람이 이제 좋아하면은 이제 손가락 넣어주면은 졸졸 따라다니면서 놀기도 해요. 화려하고 굉장히 예쁘네요. 저희도 구피를 키우긴 했는데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산소를 넣지 않아서 좋아요. 근데 이것도 산소를 넣지 않아서 좋다고 하던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심심할 때 얘하고 대화하고 예쁘다 하고 그러면은 아침이 기분이 좋게 시작할 것 같아요. 이 요즘 또 이렇게 1인 가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뭐 이렇게 먹이를 준다든지 그럴 때 같이 또 놀아준대요, 얘가. 그래서 막 이렇게 대화도 되고. 비록 말은 못하지만 대화도 되고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잘 따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애인 것 같아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궁금해하시는 고객들을 위해 열심히 베타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사장님의 모습이
열대어만큼이나 상큼해 보이고 또 애띤 모습입니다. 아니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네. 어떻게 부모님은 어디 딴 데 가셨나요? 네, 부모님은 엄마. 또 이제 다른 장에서도 하고 저는 이제 제가 도맡아서 음성장으로 온 거예요. 네. 재래시장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어떠세요? 사업적 감각이나 뭐 사람들의 이 그 뭐 정 이런 게 어떻게 뭐 다른 느낌이 있나요? 저는 되게 젊은 나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무시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젊다고 잘 챙겨주시고 아 재래시장에서. 네, 오히려 그런 마트랑 이런 데보다는 진짜 여기서 시장 다른 분들 이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그럼 이게 그럼 혼자서 이게 이 사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그 꿈을 같이 대신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 네. 친오빠가 이걸 네. 관심이 있어서 오산에 또 가게가 따로 있고 아 오산에 가게가 네, 따로 있고. 저희가 홍보도 할 겸 홍보도 할 이제 이런 겸. 물고기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나와서 해보게 된 거예요. 아, 굉장히 독특한, 어쩌면 재래시장이 좀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한데, 의외로 굉장히 이 그림 자체가 아주 네. 예뻐요. 엄청 아름답고 그러니까. 어르신분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여기 다 쉬면서 구경하시고 가시고 처음에는 와 이쁘다 이러면서 첫날에는 그냥 가세요. 근데 이제 계속 생각이 나시는지 저희가 또 이제 오면은 그때 한 마리 사가셔서 한 마리 사가시면 이제 손녀 손자 사주고 싶다 사가시고 며느리 사주고 싶다 사가시고 되게 완전 많이 사가셔요. 네. 완전히 굉장히 좀 용기도 있으시고 도전적인 이 호감형이신데, 네. 앞으로의 본인의 꿈, 이렇게 젊은 소상공인으로서의 꿈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일단은 이거부터 열심히 한번 해본 다음에 경험으로써 이제 실력을 쌓고 저도 이제 하나 차려가지고 제가 원하는 거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무조건 사업을 할 거예요. 사장님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네.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산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무조건 산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산소가 필요 없이 태국에서 배 타고 왔다는 베타 물고기. 이 관상용 물고기지만 우리 사장님의 소중한 소상공인으로서의 사회의 첫발 입문, 이것을 키워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홍비 씨 어때요? 저는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말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물어보니까 저 깜짝 놀랐네요. 정말 이렇게 젊으신 이런 청년 사장님, 제가 봤을 땐 삐뚤어지시거든요. 나중에 정말 점포를 차리셔갖고 정말 그 1인 정말 사장님 되셨을 때는 정말 대박이 나실 것 같습니다. 글쎄 우리 집에 있는 구피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 오니까 이게 좀 더 크고 화려해서 저처럼 약간 공주병이 좀 들어있지 않나 싶어하고 더 정이 가는데. 뭔비요?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건우 씨, 예주 씨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신 우리 젊은 사장님에게 그냥 갈 수 없잖아. 주문 한번 드리고. 자, 홍비 에너지 쭉쭉쭉쭉. 예주 씨 에너지. 아이고. 아이고, 내가 더워. 가겠습니다. 자, 떼주겠습니다. 사장님 대박 나세요. 사장님 대박 나세요. 음성군청 앞 대로변인 음성읍 시장로에 위치한 음성 전통시장. 매월 2일과 7일에는 5일장이 같이 열려 시장을 찾는 손님들을 더욱 즐겁게 하고 있는 충북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이게 가게 상가분들은 에어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30-40% 이상이 다 휴가를 가신 거예요. 그러네요. 닫혀 있는 곳이 많고, 네. 우리 노점상 분들께서는 거의 80-90%가 다 나와 계시고 이 더위에. 네. 근데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이 지금 삼복더위에 이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상인분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 더더욱이 고객분들이 많이 계실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그래요. 이 더위에 그래도 많이들 오시고. 네, 생각보다는 많이들 그래도 이렇게 오신 것 같아서 정말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예주 씨는 뭐 어떻게 보세요? 오랜만에 재래시장 나오셨는데. 글쎄
재래시장 마트만 다니셨죠, 거의? 네, 굉장히 덥다고 생각하고 안 오시는데 또 여기 와보니까 막상 바람도 잘 통하고 포장을 다 쳐놓으셔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덥지 그렇게 덥지 않아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아무리처럼 우리 그 재래시장을 많이 또 이용해 주셔가지고 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맞아. 네네. 오늘도 참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듯 전통시장을 찾으면 꼭 한 번은 들러보고 이곳의 음식을 맛보고 싶은 곳. 오늘의 메뉴는 무더운 날씨에 몸을 잠시나마 시원하게 해줄 얼음 둥둥 띄운 냉콩국수와 열무국수 등 국수류를 골라봤습니다. 거기에 간이 식탁 위아래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선풍기의 서비스는 더 물어봤습니다. 네, 노상이죠. 노상 식당에 이렇게 사실 많이 더워요. 더워서 지금 선풍기를 막 이렇게 여러 군데 막 틀어놓으셨는데 이 와중에 근데 이렇게 저는 지금 열무국수 여름하면 열무국수죠. 거기다가 지금 살얼음이 동동 떠 있어요. 그래서 이 덥지만 또 이 열무국수로 시원한 열무국수로 이 더위를 한번 제대로 한번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같이 더운 해도 좀 드물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더운 해에 이렇게 처음으로 또 이런 장터에까지 와갖고 이렇게 홍보차 왔는데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비빔국수를 안 먹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장터의 맛이 어떤가 오늘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이 더위에 노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 사실 조금은 망설여지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막상 그늘막 아래 앉아서 음식을 먹어보니 더위를 잊고 그 나름 음식을 즐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덥기 때문에 시원한 데서 먹는 것보다 덥기 때문에 이 얼음 한 조각의 소중함 이것이 지금 이 어떤 맛보다 저한테는 간절합니다. 아, 진짜 맛있다 근데. 홍비 씨가 먹는 국수는 열무국수 같은데 사실 이런 열무국수는 약간은 더운 장소에서 먹어주는 것이 열무국수에 대한 일종의 예의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여기저기서 사고 아닌 사고만 치시던 예주 씨. 국수가 얼마나 맛있길래 국수를 먹을 땐 조용하기만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분은 촬영 감독님 아니신가요? 촬영은 안 하시고 국수 산매경이라니 대단합니다. 이야, 정말 진짜 끝내주네요. 이 무더위에, 야, 이 맛도 맛인데 이 더위에 장사 어떠세요? 너무 더우니까 손님이 없잖아요. 사람이 안 다니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손님이 있으면 좀 더운 곳 같은 더위도 좀 덜 네, 느끼는데 네, 그럼요. 손님이 없으면 그 더위가 그대로 오는 것 같죠? 네, 진짜 당연한 것 같아요. 맛있죠. 근데 저희 여기 사실은 국밥집인데 여름에 손님이 너무 없어서 고민하다가 하는 거예요. 열무국수도 그렇고 아니 콩국수도. 고민해서 한 음식이 이 정도야? 고민 안 했으면 어떡할 그래도 뻔했어? 이거 국수 드시러 오시는 손님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맛있다고. 먹어보니까 틀리네요 확실히. 사장님, 그때 저 사실 별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 오늘 너무너무 더워. 너무너무 더워서 저는 실내에 이렇게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는데 그런 데서 좀 이렇게 먹고 싶었는데 근데 웬걸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지금 이 열무에 이 맛의 비법이 뭔지 저는 정말 너무너무 궁금해졌거든요. 비법이 뭔가요? 과일, 네, 과일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잘 발효시켜서 남은 매실. 아, 숙성의 비밀. 네. 숙성의 비밀. 그것이 이 맛의 비밀이다. 네. 그 소스의 맛이 이렇게 과일 배도 좀 넣지 네. 않았어요? 아, 역시. 역시. 바로 나와, 그런 바로 느낌이 나와. 나고 시원하고 상큼하고 새콤달콤한 게 입이 개운한 거 그런 거 네, 같아요. 맞아요. 의외로 너무너무 맛있고요. 그리고 이 사장님의 마인드가 되신 게 아무리 이렇게 노상에서 그냥 이렇게 좀 가볍게 하시는 장사라도 진짜 정성스럽게 하신다는 게 과일을 이렇게 전체적인 그 안에 그 양념들도 거의 다 대부분 과일로 하신다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또 이렇게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좀 많이 들어가실 거고 그죠? 그만큼 이렇게 사실 이 한 그릇에 얼마 하지를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밥도 국밥이지만 이 국수 이걸로 아마 대박이 더 나실 것 같은 그런 아주 예감이
정말 맛있거든. 그래서 노상에서 이게 국수를 먹으면 굉장히 더울 것 같은데 의외로 그 더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가림막도 있는 데다가 맛에 몰두하다 보니까 더위를 잘 못 느끼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맛에 몰두한 그 자체, 그 더위를 느끼기에는 이 맛이 그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일단 국물을 한 몇 번 딱 마시고 나니까 더위가 싹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 정도로 시원하고 아주 감칠맛 나게 맛있는 그런 국수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좀 한손맛 해요. 국수 맛도 국수 맛이지만 우리 사장님의 애교 맛, 국수 맛이 도저히 따라오지 못할 묘한 맛이 있습니다. 하미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한 예주 씨를 위해 음성 전통시장의 한 가게를 찾았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진열돼 있는 다양한 그릇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도자기로 만든 그릇은 물론 스테인레스 냄비들까지 주부님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들의 로망이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주부는 아니지만 그냥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밖에 진열해 놓은 것도 컵도 막 꽃무늬에 너무 예쁜 것도 많고 그래서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더 지금 활짝 피셨어요. 지금 우리 주부님께서 지금 막 눈이 막 돌아가고 계셔서 너무 예쁜 게 많아가지고 집에 그릇이 많아도 예쁜 거 보면 자꾸 사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부님들이 예쁘고 좋은 그릇을 사고 싶은 것이 본인을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이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일 텐데 집안에 이렇게 뭐 주방에다가 이렇게 장식만 해놔도 아주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살아나고 그러니까 약간 또 보시면은 그냥 예술 작품이에요. 예술 작품으로서 해서 우리 뭐 이렇게 액자 걸어갖고 이렇게 그림만 보는 게 아니고 요즘은 이렇게 아주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그릇도 나온다는 거. 아우 예쁘다. 이거는 디자인이 냄비처럼 생겼는데 또 도자기로도 이렇게 나오네요. 특이하네요. 이것도 그릇에 이렇게 손잡이 있는 건 못 봤거든요. 이렇게 손잡이 있는 거는 냄비는 봤어도 여기 오니까 이거는 정말 예술 작품 같아요. 네. 이거는 고려 청자라니까요, 제가. 이건 또 다른 거랑 또 틀리네요. 깔끔하고. 이 가게에 있는 모든 그릇들이 그릇으로서의 기능성은 기본이고 예술적인 아름다움도 높아 보입니다. 사장님,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네. 그 일반 뭐 그릇들의 필요성에 의한 그 그릇들이 많이 이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근데 조금 색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이거 다 사장님이 골라오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아, 직접 저희가- 고르시는 건가요? 예. 그 주부들이 많이 찾는 거를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이렇게 딱 골라오는 것도 있지만 그 많이 이제 찾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이제 갖다 놓지. 이것저것 그릇들을 눈으로 감상하고 또 손으로 들어보던 부분. 꼭 마음에 드는 그릇을 음성 전통시장의 그릇 가게에서 만났습니다. 요거는 국수나 냉면, 뭐 라면 이런 거 다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이제 그릇도 많이 있지만은 좀 요게 특이하고 다른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것. 저는 성격도 좀 그래요. 아주 그냥 심플한 거. 심플하고 이렇게 복잡한 이런 걸 좀 별로 안 좋아해서 심플하면서도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골드 디테일이 있잖아요. 좀 고급스럽고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이제 이게 무조건 좋다고만 하면 안 되니까 사실 이거를 실생활에 쓰려면 이게 그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골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굉장히 이렇게 여기다가 밥을 담아서 먹거나 국을 담아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굉장히 대접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깔끔하면서도 고급진 이런 스타일이 참 좋습니다. 음성 전통시장에는 갓 20세를 넘긴 앳된 소녀 사장님이 커다란 꿈을 키워가고 주부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릇가게 사장님의 그릇이 주부님들을 기다리고 애교 경연대회 나가시면 1등을 예약하신 국수 사장님의 시원한 냉콩국수가 이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